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속의 인물과 질병을 함께 알아보는 인물과 질병 진행을 맡은 저는 송명정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정말 재밌는 얘기를 가지고 오셔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 계시죠? 의학 박사시죠? 요양병원 원장으로 계시는 윤창규 의학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인물을 소개를 해 주실 건가요? 네, 우리가 흔히 악성이라고 불리는 베토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악성 베토벤, 독일의 음악가고요. 영웅, 운명교향곡 이런 것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작품을 많이 남기셨는데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교향곡을 꼽고 그 중에서도 이제 영웅, 운명 또 합창까지 세 개를 많이 네, 사람들이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모차르트와도 좀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 뭐 독일에서 가장 독일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계에 내놓을 만한 음악가고, 네. 그리고 또 악성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성자를 안 붙입니다. 그러니까요. 악성하면. 네. 물론 이제 음악의 아버지는 바하고, 네. 그리고 음악의 어머니는 뭐 헨델, 뭐 하이든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모차르트는 아주 훌륭한 천재지만은 악성이라는 얘기는 안 붙여요. 그냥 그렇군요.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 이렇게 하죠. 천재 음악가 맞아요. 예. 네. 모차르트하고 베토벤이 나이 차이가 한 14살 정도 차이 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모차르트는 이미 알려진 음악가고 정상을 달릴 때 한참 이제 잘 나갈 때 모차르트는 그렇죠. 잘 나갈 예. 때고 그래서 베토벤하고 만났어요. 운명적인 만나가지고, 만남이 예. 이제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아마 그 기록상으로는 10대 후반인 베토벤이 30대 초반에 모차르트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모차르트도 이제 베토벤에 대해서 뭐 음악적 소질이 대단하고 뭐 천재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서로들 이제 듣고 그렇겠죠. 있는 그런 예, 관계였군요.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한번 연주를 해봐라 그렇게 음. 했어요. 그래서 기성곡을 연주를 했는데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원래 있던 우리가 이제 흔히 듣던 그런 곡을 베토벤이 연주를 했는데 모차르트 뭐 이런 표정을 지었고 그 정도는 뭐 누구나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피아노 아마 좀 칠 줄 알면 뭐 그 정도는 이제 뭐 소위 말하면 그 정도 이제 카피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거기 이제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마 더 한번 뭐 연주를 들어보라고 누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네. 모차르트가 그럼 당신이 여기서 즉흥곡을 한번 연주를 해봐라. 즉흥곡을 네. 그래서 베토벤이 알았다 하고선 그때 무슨 주제를 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제에 따라서 즉흥곡을 딱 연주를 하니까 소리를 듣고 꽤 잘하는데 조금만 더 하면 아주 훌륭한 음악가가 돼서 인정을 했대요. 거기서 즉흥곡을 듣고 나서 네, 인정을 그렇습니다. 했군요. 이 하이든에게도 베토벤이 뭘 좀 사사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든하고는 뭐 나이 차이가 워낙 많아서 한 40년 가까운 차이가 나서 네. 노년에 하이든이 베토벤을 만났답니다. 만나서 그렇군요. 보고 뭐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아마 조언도 해주고 네. 뭐 긴 기간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베토벤이 음악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고 뭐 그렇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뭐 부모님들의 특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받았을까요? 네, 우선 그 아버지가 네. 궁중 음악사였고 그 중에 이제 테너로 성악가로 활동했답니다. 아버님이 네, 그리고 음악가셨군요. 어머니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할아버지도 그렇고 음악가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네. 음악적인 소양은 아마 타고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특히 아버지가 너무 그 자식에 대한 기대가 컸던지 4살 때부터 방에 가둬놓고 피아노하고 바이올린만 주고 너 이걸로 연습하라고 뭐 나오지도 못하게 했답니다. 지독한 그 엘리트 교육을 한 그렇죠. 거네요. 그럼 그때부터. 요즘에 우리나라 그 여자 프로 골프 선수 아버지들처럼 아주 뭐 흔히 이것 이외에는 딴 걸 한눈 팔지 못하도록.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아버지가 음악적으로 막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렇군요. 이 베토벤은 나중에 이제 귀가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사실 이거 우리가 상상을 못 하는 겁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음악 활동을 하나.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기록이나 이런 그 증언들을 나중에 모아놓은 걸 보면은 네. 30대 초반에 이미 베토벤은 청력 이상이 왔답니다. 30대 초반에. 네. 이게 57세에 사망을 했는데 네. 30대 초반이면 20년 이상을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가운데 음악 활동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운명 영웅 교향곡
처음에는 이 나폴레옹에게 헌정을 한 음악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베토벤 스스로가 네. 자기는 영웅이 그 교향곡을 어렵게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형식의 네.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교향곡을 작곡하고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영웅인 나폴레옹에 바치는 헌정하는 교향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얼마 뒤에 나폴레옹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걸 확인하고서는 네. 아니다 취소하겠다 그렇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열심히 어떤 권력의 맛을 보지 않고 있을 땐 좀 영웅스럽다가 뭐 권력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줄어들었나 보죠. 별수 없이 권력에 취한 일개 네.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 영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아,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 영웅 교향곡 이 무렵에 청력을 그럼 이미 이른 상황이었나요? 그 작곡할 때도 이미 청력이 이상이 와서 많이 네. 들리지 않는 상태였고 네네. 나중에 뭐 운명이나 합창교향곡 작곡할 때는 거의 청력이 소실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랬군요. 예, 이 천재적인 악성이 이렇게 좀 청력을 잃게 되는 이유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지금 이제 오늘날과 같은 의학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던 시기라서 네. 정확히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네. 그 당시 사회를 보면 그 당시에 그 유럽에 그 여러 가지 전염병이 많이 다녔어요. 그 중에서 특히 매독이 상당히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베토벤 아버지는 허구한 날 술 마시는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술주정뱅이에다가 술주정뱅이. 무절제한 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니 뭐 방탕한 성병에 생활을 좀 걸릴 하시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던 것이고 네. 그래서 그 부모한테 물려받은 선천성 매독에 의한 그 질환의 후유증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 뭐 혹시 뭐 혼자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형제들은 좀 형제들이 6명인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한 몇 명은 일찍 어릴 때 사망을 했고 어땠나요? 아, 선천적인 네. 그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조금 것들 생존했던 때문에. 형제도 뭐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베토벤만이 살아남아서 오늘날까지 그 영원히 남을 음악을 작곡한 위대한 악성이 된 거죠. 어쨌든 그 자녀들 중에는 이제 베토벤이 제일 장수를 한 그렇죠. 편이긴 하네요. 네. 선천적으로 그런 것들을 물려받은 것대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매독이라는 병은 어떤 병일까요?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세균, 균, 네. 트레포네마 팔리듬이라는 균에 의한 병인데요. 네. 흔히 얘기하는 성병입니다. 아, 그렇죠. 그 성적인 접촉으로 특히 정상적인 성적인 접촉보다는 네. 학문 선교라든지 네. 구강 선교 등을 통해서 잘 옮겨진다고 하는데 이 베토벤 같은 경우는 선천적인 매독이기 때문에 금방 나타나질 않고 오랜 기간에 걸려서 신경합병증이 왔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좀 알려면 증상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증상들이 매독은 보통 나타나요? 초기에는 그냥 그 성기 주변에 네. 피부의 발진이나 약간의 뭐 튀어나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약간 좀 헌다든지 이 정도 있다가 없어져요 또. 네. 그러다가 한 3개월쯤 지나면 그 가래토시라 그러죠. 다리 사이에 있는 임파선이 붓고 또 뭐 몸이 좀 열도 나고 뭔가 네. 좀 몸이 불편한 증상이 와요. 네. 또 그래서 그것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듯 하다가 몇 년 지나면 다른 합병증이 또 옵니다. 신경합병증, 심혈관계 합병증 이런 게 와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서서히 진행하는 무서운 병이죠. 그렇군요. 이게 뭐 이제 베토벤의 경우에는 선천적인 매독 증상으로 뭐 감각, 신경 뭐 이런 것들이 청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상실해 갔던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 치료 뭐 예후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을까요? 치료는 요즘에는요 아주 뭐 쉽습니다. 소위 말하는 페니실린이 특효약이고 페니실린. 네. 요즘에는 또 그 페니실린보다도 강력한 항생제가 나와서 요즘에는 문제가 되질 않고 거의 뭐 선진국에서는 퇴치가 된 질환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실 베토벤이 신경합병증 특히 매독에서 그랬을 것이다 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그 검사로 정확히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100%는 아니지만 의학적인 그 추정은 얼마든지 해볼 수 있거든요. 네. 더구나 이 청력 소실이 10년, 20년에 걸쳐 서서히 온다고 돼 있어요. 네. 나중에 합병증이. 그래서 아마 그럴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 뭐
흔히 듣기로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지휘를 멋지게 끝내놓고 뭐 객석에서 박수를 막 쳤는데 이걸 못 듣고 보통 이제 박수를 치게 되면 뒤돌아서 이제 객석에 인사를 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도. 베토벤이 만년에 네. 이제 임종을 몇 년 앞두고는 전혀 귀가 안 들리니까 본인이 지휘를 안 하려고 했어요. 아, 그랬군요. 귀가 들리지 않는 가운데도 작곡을 여러 곡을 했는데 네, 자기가 작곡한 곡을 지휘를 해보고 싶어도 네, 귀가 안 들리니까 어느 악기가 어떻게 어디서 나는지를 전 못 듣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가 그때는 이러이러한 좀 여러 가지 정황으로 지휘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문제는 지휘를 딱 끝내고 나면 청중들이 박수를 막 치는데 베토벤은 전혀 듣지를 못하고 지휘 끝나고 가만히 서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랬군요. 그 박수가 들리면 네. 어떤 보통은- 지휘자도 돌아서서 네, 네, 그렇죠. 청중들한테 답례를 해야 되는데 네. 답례를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가서 그 진행하는 누가 알려줬답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 돌아서십시오. 딱 보니까 전부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기립박수를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군요. 그래서 거기서 인사를 하고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런 예라도 있군요. 네, 악성 베토벤 오늘 함께 알아봤습니다. 인물과 질병, 그 역사 속의 인물들이 앓았던 질병들을 현대에서는 어떤 병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지 매 회마다 꼭꼭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의학을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윤창규 의학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는 어떤 분을 모셔볼까요? 아, 다음 주는 우리나라에 네. 한 인물이 누구나 다 아는 최고의 영화 배우고 네. 미남 배우 신성일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 최고의 배우 신성일 씨. 다음 주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번 주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배우 신성일 씨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